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민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대화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편안한 채널은 대개는 되게 착하고 성숙한 채널입니다. 그쵸? 예컨대 상대를 비판한다거나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갖가지 일상 비법들을 제가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죠. 그런 차원에서 상대를 의식하는 이번 영상은 일단 스페셜 아이템인 걸로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직접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말하기, 잘 말하는 것, 기왕이면 더 듣기 좋게 말하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집에 말하기 관련한 책도 꽤 많습니다. 꼭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가끔씩 주위를 환기하는 마음에서 자주 들춰보곤 하는데요. 지난 주말에 우연히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한 권에 눈이 가서 또 꺼내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.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일본의 심리학자가 쓴 책이고 제목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입니다. 저는 사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상대를 함부로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또 자신을 잘 연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호기심에서 샀던 책이었어요.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. 제가 나이토 요시히토의 다른 책들도 몇 권 더 갖고 있는데요. 굉장히 쉽고 재밌게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. 그래서 이 작가 책은 웬만하면 잡으면 한두 시간에도 완독이 가능한 편이거든요. 가볍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실용서들이죠. 이 책에서는 내가 상대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만만하지 않게 강단 있고 더 똑똑하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50개 가까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가 비교적 많이 공감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몇 가지 꼽아 볼게요. 책 제목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이지만 이번 영상 제목은 제가 기선제압 대화술로 고쳐 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말을 사용한다 입니다. 물론 여러분, 이 방법은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일단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나 상대에게 밀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할 때 의도적으로 사용해 보는 겁니다. 상대를 긴장시키는 말이 뭐냐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. 긴장하지 마세요. 걱정 마세요. 되게 의외죠? 아니 그렇게 좋은 말이 왜 기선제압용이야? 싶으시죠? 왜 그럴까요? 그렇습니다.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듯이 긴장하지 마 하면 긴장하게 되고 걱정 마 하면 오히려 걱정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라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?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한 말에 대해서 상대가 지나치게 야 걱정 마 막 이렇게 반응하면 아니 이게 지금 내가 걱정해야 할 상황인가 싶어지고 제가 왜 저러나 괜히 상대에게 한 방 먹은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죠. 그 상대가 정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대를 안심시키고 싶으면 그냥 잘 될 거야, 괜찮아 뭐 이런 긍정적인 말로 호응을 해줬어야 한다는 거죠. 아무튼 심리학에서는요, 특정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배꼽 효과라고 합니다. 과거에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배꼽을 생각하라고 지시하고 다른 한쪽에는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더니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쪽이 더 많이 떠올리더라 하는 실험에서 유래된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협상 같은 걸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대화를 이끌고 싶다면
일단 마주한 상대가 마치 내 앞에서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듯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. 긴장하지 마세요. 에이,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면 그 순간 상대는 더 긴장하고 걱정하기 시작할 겁니다. 아셨죠? 기선제압 대화술 두 번째는요. 상대로 하여금 내가 보다 똑똑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왜 상대가 어리숙하다고 느껴질 때보다 빈틈없이 야무지고 똑똑하다는 인상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대화하면서 좀 더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보다 똑똑해 보일 수 있느냐? 요컨대라는 단어를 쓰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요컨대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야 하고 앞서 한 말을 요약 정리해 줄 때 사용하는 부사죠. 예를 들어서 요컨대 이런저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라는 식으로 앞에 한 말을 깔끔하게 싹 정리해 주는 거죠. 참고로 예컨대와 요컨대는 다릅니다. 그쵸? 저는 아마 영상에서 예컨대를 자주 쓸 거예요. 예컨대는 예를 들자면 이라는 뜻이죠.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걸 보다 쉽고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 때 제가 예컨대라고 많이 말합니다. 아무튼 심리학자인 저자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내가 한 말을 이렇게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주는 걸로도 상대방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 전체를 다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얘기해 준 상대를 되게 머리 좋고 전달 잘하는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럼 세 번째, 말하기를 통해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. 이거는 직장이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. 때로는 순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게 해당 챕터의 제목입니다. 예를 들어서 회의에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해볼게요. 이때는 일단 선수를 쳐서 무조건 제일 먼저 발표해 버리는 버릇을 들이면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해버리면 내 앞에 발표자가 없으니까 일단 바로 앞 사람하고 비교될 일이 없잖아요. 반면에 만약에 모두가 발언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내 발언 차례를 미룬다면 만약에 그때 내 바로 앞 사람이 되게 말을 잘했다.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더 못한 사람으로 비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차라리 선수치고 먼저 하라는 팁입니다. 다만 토론을 할 때는요.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도록 만들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상대의 논리를 듣고 내가 반론을 펴면 그 토론이 나한테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반론을 펴면서도 인간적으로 미움을 받지 않고 좋은 대화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. 뭐냐면 바로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적어도 75% 정도는 일단 호응을 해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10을 말하면 한 8 정도는 찬성해주고 결정적인 2개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. 그럼 상대 체면도 살려주면서 내 반론도 효과적으로 수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전반적으로 좋은데요.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라거나 총론은 기꺼이 받아들이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. 하는 식으로 센스 있게 반론하라는 거죠. 결과적으로 기선 제압 대하술이 그야말로 먹히려면 여러분들 느끼시죠? 항상 상대의 체면도 살려줄 줄 아는 기본적인 아량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 실생활에서 한번 유용하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오늘도 편안하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뵐게요.